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한때 세계 4위까지 오르며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던 STX 조선해양이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도 우려되는데요. 경남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해 특화 중소형 조선사로 탈바꿈하려는 STX의 구조조정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내년 말까지의 수주 잔량 50여 척의 건조 여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가 수주한 선박은 돈을 물더라도 계약 취소가 예상됩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런 회사 결정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작업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협력업체들은 돈줄이 막힐까 당장 걱정입니다. 법정 관리로 STX가 만기 어음 결제를 못하게 되면 협력업체들이 물어야 하고 변제를 못하면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럼 2차 밴드에서도 2차 업체가 이제 결제를 못 해주니까 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STX 조선의 협력사는 230여 곳, 납품 대금이 업체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상황은 STX 조선의 청산입니다. 들어가려고 어차피 된 거라면은 빨리 해서 정리를 해서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들이 바람이고. STX 조선의 생산과 관련된 STX 중공업 등 과거 관계사들도 함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경남 경제는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해양 사고 시 인명 구조를 도맡는 해난구조대 SSU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SSU 훈련을 체험하고 해양 생존 능력을 키우는 캠프가 열렸는데 인기가 많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캠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0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머리 위로 든 참가자들이 거친 함성을 지릅니다. 교관의 신호에 70여 명이 한꺼번에 보트에 올라 노를 젓습니다. 처음 하는 노질에 배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힘만 쓰다가 그 자리에서 빙빙 돌기도 합니다. 파도에 맞서 왕복 1km를 오가는 해상 기동 훈련에서는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팀원들끼리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30분 만에 출발점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른 더위에 이미 몸은 지쳤지만 서로의 격려 속에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혼자 들어갔으면 많이 무서웠겠지만 이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의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양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지난해 40여 명이던 참가자가 올해 9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잠수훈련과 맨몸 수영 등을 통해 바다에서 생존할 수 있는 요령과 정신력을 기르게 됩니다. 해난구조 캠프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해양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거친 바다에서 강한 해군을 체험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줄 예정입니다. 해군은 올해 8월과 9월에도 일반인들을 위한 캠프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거제경찰서는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훔쳐 몰고 달아난 혐의로 32살 안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안 씨는 그제 저녁 7시 반쯤 무면허의 혈중 알코올 농도 0.2%의 만취 상태에서 거제시 상동동 거리에 주차됐던 자동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약 3km를 도망치다가 한 시민이 자동차로 안 씨가 몰던 차를 가로막으면서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바르게 앉는 법을 가르치겠다며 아이가 앉아있는 의자를 갑자기 잡아 빼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훈육인지 학대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계혜 기자입니다. 7살 어린이들이 책상에 둘러앉아 수업에 열중입니다. 갑자기 교사가 한 아이의 의자를 잡아 뺍니다. 엉덩방아를 찢고 그대로 주저앉은 아이. 교사는 아이를 일으켜주지 않은 채 몇 마디 건네고 아이는 혼자 일어나 앉습니다. 의자 빼는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해당 어린이집과 교사는 의자에 걸터 앉는 나쁜 자세를 바로잡아주려 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앉으면 이렇게 미끄러져서 다칠 수가 있다고 그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부산 연제구의 한 어린이집에선 6살 어린이가 밥을 늦게 먹는다며 복도 계단에서 밥을 먹게 하고 놀이에서도 배제시켰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훈육이라 주장했지만 피해 아동은 몇 달째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소외되었고
선생님께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쫓겨났다는 거에 대한 되게 수치심과 그 혼자 있었을 때 그때 두려움 같은 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 설치됐지만 과도한 훈육이나 정서적 학대까지 막는 만병통치약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단일 면적으로는 가장 큰 편에 속하는 다자연 녹차단지가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녹차 수확이 한창인 요즘 녹차단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7만 제곱미터, 평지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녹차밭인 사천 다자연 녹차단지. 초여름의 실록이 눈부신 녹차밭 곳곳에는 비닐하우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뼈대만 올라간 곳부터 이미 내부 공사가 끝난 곳도 있고 자재를 가져다 놓고 공사를 시작하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아름다움을 없어지면은 자꾸 발길이 더 적어지겠죠. 임대료 문제로 불거진 사천 다자연 영농조합법인과 땅 주인인 농민과의 갈등. 결국 90여 농가 가운데 5개 농가는 자신의 땅에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소유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던 다자연 영농조합법인은 정식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4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다자연 법인은 3.3제곱미터에 2,500원인 현 임대료를 3,000원으로 인상해 땅 주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작년부터 장목반과 법인과의 관계에서 인상에 대한 의사는 몇 번씩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20억 원의 보조금과 5억 7천만 원을 들여 전망대 등을 조성한 사천시는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자제를 시키려고 해도 또 농업인들의 또 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또 농업인들의 그 사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으로서도 뭐 법적으로 특별히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농민들 가운데 일부는 토지 매각도 검토하고 있어 100억 원에 들여 조성된 사천 다자연 녹차단지가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오늘은 하늘 표정이 좋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오존 농도까지 나쁨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대기질이 좋지 않은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밤사이 안개도 짙어졌습니다. 합천과 의령은 안개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시정 상황이 좋지 않은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어제보다는 구름량 한결 늘어난 모습이고요.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관련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 17도, 내륙은 10도 초반에서 시작하면서 어제보다는 최고 9도가량 내려갔습니다. 출근길이 조금 서늘한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한낮에는 김해 28도, 밀양과 창녕 30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 13도, 거창 11도를 가리키는 가운데 낮 기온은 사천 29도, 함양과 산청 2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요즘 덥다고는 하지만 지난주만큼은 아니죠. 기온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내림세를 보이겠고 일요일은 비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두산중공업 해외 자회사인 두산밥코기, 영국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친환경으로 바꾸는 연료 전환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서울시 9호선 전동차 생산 일정을 1년 단축해 첫 편성 내량을 출고했습니다. 경남중소기업청과 부산울산중기청, 부산국세청이 소상공인의 폐업 뒤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화재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신용보증 지원으로 경영 정상화를 돕고자 거제소방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PP 조선 채권단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SM그룹과의 매각 협상 기한이 내일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지난 3월 인수 양해각서를 맺은 SM그룹은 지난달 실사 작업 이후 추가 리스크 요인이 발견됐다며 인수 가격을 768억 원 낮출 것을 채권단에게 요구해 매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그룹이 인수를 포기할 경우 SPP조선은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주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어제 진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상평산단의 차량 운행이 불편한 지역은 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시설 녹지구역에는 복합시설 용지를 배치해 면적의 50%까지는 산업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주거나 상업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소개됐습니다. 진주시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상평산단 재생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산청군이 산청 래프팅타운에서 경상남도 산청군 민간단체 간 행복홀씨 입양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민간단체가 특정 지역을 입양해 자율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는 사업으로 지난해 행자부를 통해 첫 시행됐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48개 민간단체는 입양 지역인 산청 래프팅타운 등 48곳을 찾아 월 한 차례 청소와 꽃 가꾸기 활동을 벌입니다. 올 들어 진해만에서 처음으로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진해만 안쪽 당동만과 고연만 입구에서 물 1리터에 산소가 3mg보다 적은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아직은 초기 상태로 범위와 강도가 약하지만 앞으로 수온이 상승하고 비가 내리면 진해만 전체로 확산이 우려된다며 양식장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